영어를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은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어머니는 알게 되죠.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돈으로 바꾸면 사업 망합니다. 지금은 AI로도 소통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근데도 외국어 역량이 필요할까요? 네,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요즘 너무나 AI가 통역을 잘해줘요. 나중에 한 5년 안에는 내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편에게는 한국어로 들리지 않고 영어로 들리게 될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를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은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내 자녀 영어 언어로서는 필요 없다. 너무나 편협적인 사고가 아닌가 싶어요. 언어를 왜 배우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보면 돈을 벌죠. 왜 돈을 벌죠? 돈을 벌어서 통장 안에 넣는다든지 현금으로 바꿔서 금고 안에 넣어놨어요.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종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을 사용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 갑자기요,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스마트폰이 만들어져요. 이와 같이 사용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언어를 왜 배우느냐? 언어를 활용해서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결국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기적을 만들어내는 아이로 만들어내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고, 나는 기적 필요 없어, 그냥 AI에 종속돼서 살 거야, 그러면 영어 언어로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영어를 배웠지만 거기에 언어를 활용하는 능력까지도 키워야 된다. 그랬을 때 기적을 만들어낸다. 예. 그래서 영어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사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 질문이 커요. 교육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사의 사명은 아이들, 학생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인격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비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좀 내가 과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개로 정확하게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없어지는 사회다. 무엇이 인격을 없애느냐? 인격을 없애는 요인은 비인격이 없어요. 과거에는 돈이라고 하는 비인격체가 인간의 인격체를 말살시켰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돈으로도 인격을 말살시키지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바로 비대면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AI는 인격이 아닙니다. 비인격이에요. 그래서 비인격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대예요. 그러면 현재 교육자,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인격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인격, 지와 정과 의를 살려내자. 살아있는 걸 더 확대시키고 죽지 않도록 만들어내자. 이게 교육자가 가져야 할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 인격을 더 살려낼 수 있을까요? 수업 현장에서? 수업 현장에서 살려내려면 가장 먼저 내가 인격이 돼야 돼요. 교사가 비인격이면 그 학생은 비인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으로서 내가 사명을 다하고 싶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인지 아니면 비인격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인격이 뭔지를 아셔야죠. 좀 전에 말했죠. 세 가지. 내가 지적인 사람인지, 내가 정이 있는지. 아니, 누군가가 울고 있어, 누군가가 아파. 그런데도
아픈갑다. 이런 마음. 정이 없어요. 예,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감정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의예요, 의. 옳고 그름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주면 옳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누군가가 물어보죠. 얘야,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 안 가르쳐 주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어떤 경쟁사회,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중에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게 어떤 공정을 깨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사가 먼저 인격체가 되어라. 참 선생님이라고 불리려면 인격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거짓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학생을 돈으로 보는 선생님. 학생을 돈으로 본다? 인격체를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참 선생님으로 부르려면 진짜로 그 아이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학생이 돈으로 보이는 건 안 돼요. 절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해요. 내 인격이 더 성숙해져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 있잖아요. 운전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신경 쓰이죠. 사고 안 내려고 주의도 하면서. 그러나 능숙해지면 뭐 메이크업 다 하죠. 다 먹죠. 운전하면서. 똑같아요. 많이 노력을 하시다 보면 됩니다. 학생을 돈으로 안 보아야 사업적으로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만약에 우리 학생을 돈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걸 말로나 얼굴 표정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왜 아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가장 깨끗하거든요. 가장 깨끗하기 때문에 비춰요. 선생님의 마음이 비춥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그 다음 어디까지 비추느냐? 심층의 마음까지도 비춰요. 심층 속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 아이들은 비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층이나 마음 속에 꽉 채워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깨끗한 아이들이 나를 바라볼 때 사랑이 보입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학원 너무 재밌어.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 안 되겠어요? 어머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내가 끊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 내가 선생님이 나한테 힘들게 하면 나는 끊을 거야. 이런 말로 협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머니는 알게 되죠.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돈으로 바꾼다. 사업 망합니다. 학생을 바라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교사의 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어릴수록 더 나아요. 가장 순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해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더럽고 가장 현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요. 제가 이제 아이들 만나고 어디 저희 회사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 나누면 가장 더러운 게 저예요. 내가 가장 많이 묻었어요. 그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겠죠. 제발 아이들이 최고 깨끗해요. 내가 아이들보다 낫다? 이 생각 버리세요. 아이가 나의 스승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